안녕하세요. 스탁앤스탁의 김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아 지난주 주식시장 흐름을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사고판 종목들 위주로 한 번씩 살펴보고 다음 주 주식시장을 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사고 팔았는지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표는 기관 전체 거래 금액에서 매도 금액을 뺀 순 매수 금액을 정렬한 표입니다. 기관은 LG화학을 가장 많이 샀고 2주 전만 해도 이 회사에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매도하더니 지난주는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 합의건도 있었고 GM과의 합작 공장을 신설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 자동차 전문지 디트로이트 뷰는 14일 현재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 두 번째 공장에 23억 달러가 투입된다고 전망했다. 새로 들어설 배터리 공장은 미 테네시주 스프링힐의 GM 공장 인근에 들어설 것으로 추정되며 1 공장과 마찬가지로 양사 합작으로 건설된다. 이런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졌다 봅니다. 그리고 넷마블. 요새 간간히 호재 뉴스가 들리고 있죠. 최근 다른 대형 게임사나 NC, 넥슨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을 많이 내놓지도 않고 내놔도 잘 흥행이 안 됐죠. 그런데 넷마블은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기대되는 게임들이 속속 예정에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NH투자증권은 16일 넷마블에 대해 신작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가는 18만원 상향 조정했다. 6월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제2의 나라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실적 추정치를 상향했다며 보유하고 있는 투자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며 넷마블의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최근 북미 시장의 웹툰과 웹소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최근에 아마 기대감이 많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차트를 보시면 꽤 올랐기 때문에 지금 따라붙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기관의 매매 행태를 보면 요즘엔 좀 단타를 많이 하죠. 그래서 꾸준히 매수를 해서 주가를 장기간 올려준다라는 기대보다는 단타로 치고 빠지는 개념이 요즘 많기 때문에 무리하게 따라붙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넷마블 다음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우에는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고 작정하고 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종목만 따로 빼서 시간을 내서 분석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이런 종목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LG전자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를 매수하는 것이 좀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LG전자와 애플카의 합작으로 애플카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는 뉴스가 있었네요. 음, 현대차, 기아차의 합작설로 관심을 모았던 애플의 전기차 사업이 LG그룹과의 협력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과거에도 LG그룹과 협력을 한 이력이 있죠. 애플은. 보도에 따르면 양사는 계약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으며 LG와 계약하는 애플의 초기 생산 물량은 자사 첫 전기차의 시장성을 평가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매체들은 LG 계약사들에 이미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어 공급 계약도 수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마 애플이 한국 기업과 협작한다면 LG전자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얘기죠. 그 외 OLED 사업이나 가전 등의 사업이 지금 다음 분기에 아마 매출이 급등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LG 애플카 아니더라도 LG전자에 충분히 투자할 만한 매력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2차전지 배터리주죠.
SK 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같은 회사의 배터리 판매가 갈수록 급등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음,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놓고 미국에서 법적 분쟁을 벌였던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극적 합의로 SK이노베이션 등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에코프로비엠 불확실성이 해소돼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스에 따라 지난주에 많이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기관도 많이 매수에 참여했고 외국인도 같이 동시에 매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작년부터 그랬고 올해도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그린 에너지 같은 친환경 에너지 주식들은 꾸준히 관심을 받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태양광 사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리포트도 영향이 있었고요. 미중 태양광 갈등 하나솔루션 OCI 반사이익 웃음꽃 중국 내 인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면화 이어 태양광 패널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한국 태양광 업체들의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 미국에서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쓰지 않으면 한국산이 아무래도 많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겠죠. 한국 기업에는 그만큼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거기다 국제 환경 기후 변화 관련 조직들이 미국의 온실가스나 탄소 배출 감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에요. 바이든 행정부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기후 변화 환경 문제와 관련된 종목이 계속 주목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건설. 현대건설 같은 종목이 매수 상이 올라오는 게 참 오랜만인데 그동안 개인 투자자의 약간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공동묘지나 다름없었죠. 예, 많은 사람들이 물리고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로 아마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대형 건설주가 좀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현대건설에 매수가 들어온 건 아무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향이 크죠. 오세훈 수혜주, 재개발, 재건축 관련주, 동방상승, GS건설, 현대건설 둘 다 올라갔고요. 지난주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추진 공약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8일 동반 상승했다. 과거 오 시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되면 아무래도 부동산 그리고 건설주에 많은 호재로 작용을 하죠. 재개발, 재건축 풀어주는 부동산 대책을 많이 내놓고 앞으로도 이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예측 심산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쭉 관심 있게 보고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SK 엔지니어링과 합병 이슈도 있는데 이 부분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OCI, 한화솔루션, 그리고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국내 판매나 해외 수출이 상당히 잘 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잘 되고 있는 반면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량 구매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악재로 남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대란 기아차 미국 조지아 공장도 멈춰섰다. 기아차가 미국 내 조지아주 공장의 가동을 이틀간 중단.
뭐 기아차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지금 아마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을 뭐 소나타 그랜저 라인은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있고요. 한동안. 그래서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 수요를 생산이 못 따라가고 있는 점은 여전히 악재로 남아 있고 지금 완성차 업체의 굳이 주식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OCI 이 종목 참 말이 많은 종목인데 한때 65만 원까지 급등했다가 몇 년 동안 장기간 하락하면서 10만 원 아래까지 추락했고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태양광이죠. 한화솔루션과 같이 아까 미국, 중국 분쟁으로 국내 태양광 업체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 OCI도 같은 태양광 테마이기 때문에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많이 매도한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은 지난주 하이닉스와 카카오를 집중적으로 매도했네요. 거의 물량을 퍼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난주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 상승분이 약했던 것도 아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카카오 같은 지분 그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아마 많이 매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주 기관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카카오. 아마 근데 이 카카오의 매도 물량은 그냥 순수하게 기관이 많이 팔았다기보다는 어, 김범수 의장의 카카오 지분 매각 사회 환원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그날 주식 분할하는 이슈가 있었던 날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내렸고요. 이때 아마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아마 물량이 많이 회전이 됐을 겁니다. 카카오 김범수 지분 5천억 상당 매각. 전날 16일 그러니까 전자공시 스테이트మెం트 따르면 김 의장은 전날 그러니까 15일이죠. 지난주 15일에 시간의 대량 매매 블록딜로 카카오 주식 172만 주를 팔아 총 2천억 원 어치를 매각했다. 아마 지난주에 잡힌 기간 매도로 잡힌 카카오 금액은 거의 김범수 의장의 지분 매각 물량이 상당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특별히 카카오 약자가 있다거나 뭐 기관이 작정하고 판 건 아니고 아마 이게 이익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범수 의장이 물량을 장에 팔면서 매도 금액도 크게 잡혀버린 거죠. 어, 그리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악재는 지금으로선 특별한 악재로 보이는 건 없고 아마 그동안 많이 오른 게 악재다라는 게 아마 제 생각입니다. 이미 오를 만큼 많이 오른 상태인데 반도체 관련 호재 뉴스를 기관 뉴스에서 계속 쏟아내고 있죠. 자기들은 뉴스를 내면서 계속 팔아먹고 있는데 그리고 연기금의 매도 금액도 어마어마하고요.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지금으로서는 연기금이나 기관의 매도가 멈출 때까지는 아마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최근에 나온 하이닉스 지배구조 개편 뉴스도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치게 될 거고요. SK하이닉스는 아마 꽤 오랜 동안 조정을 좀 거치고 다시 회복기를 가져야 다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이 종목도 주가가 그동안 꽤 많이 오른 종목인데 차익 실현 아마 매물이 많은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 기관이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이제는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선봉에는 여지없이 연기금이 있고요. 연기금의 물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주가가 많이 오를수록 그만큼 빠지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최근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롯데케미칼의 수익성 악화론도 대두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회사에 문제가 있다거나 악재 같은 뭐 특별한 이슈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종목도 기관이 매도 멈추고 다시 매수에 참여해야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SK텔레콤하고 중간 지주사와 그룹 지주사 SK 합병 이슈가 있었죠. 이 합병 이슈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SK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이 꽤 큰 물량을 매수했었습니다. 합병에 성공하면 아마 주가가 많이 오른다는 기대감으로 매수했겠죠.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합병을 철회한다고 뉴스가 발표가 나왔고 그 기관에서 실망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온 걸로 아마 보입니다. 인적 분할해도 SK 합병 없다. SKT 오르고 SK 내리고 희비. 지주사인 SK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적 분할한 발표 후 SK텔레콤 신설회사가 간 합병이 없을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으로 풀이된다. 당초 SK텔레콤 분할 시 SK와 SK텔레콤 신설회사 합병으로 SK 주가를 띄우고 SK 주가를 띄웠답니다. SK텔레콤 신설 법인 주가는 낮게 유지해 최대 주주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산정할 것으로 우려가 컸다. 근데 합병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억눌렸던 SK텔레콤 주가가 반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 주가가 반등을 한다면 SK는 당연히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언제까지 이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불확실성을 피하고 합병이든 신설회사든 SK 측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를 보일 때까지 투자를 아마 보류할 겁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 합병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기도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에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종목이긴 합니다. 네. 이런 종목은 너무 내부 정보도 얻기 어렵고 사실 너무 어려워서요. 저는 그렇다고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부족,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렇게 주가가 답답하게 움직이는 건 역시 자동차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유겠죠. 전기차고 수소차고 미래지향 기술 뭐 다 좋은데 뭐 아이오닉 5 뭐 잘 팔리고 뭐 사전 예약 뭐 기록을 찍고 뭐 다 좋은데 막상 생산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산을 해야 뭐 팔아서 돈을 벌죠. 아마도 차량용 반도체가 다시 원활하게 수급돼야 현대 모비스 주가도 계속 상승을 다시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런 뉴스도 있어요. 19일에서 20일 그랜저 소나타 생산 중단,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현대자동차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여파로 다음 주 그랜저와 소나타 생산을 중단한다. 이틀간 아산 공장 휴업에 들어간다. 소나타 그랜저면은 현대차의 주력 상품 아닌가요? 가동 생산 중단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다. 예, 역시 반도체가 문제고 이번 휴업으로 2,000대 안팎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 아산 공장은 13일, 12일에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당분간은 좀 어렵겠죠. 예. 완성차 업체는 당분간은 건드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들입니다. LG전자, LG화학 상위에 기록되고 있고 기관 매수 종목들과 크게 다르지 않죠. 금액도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고 아마 기아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OCI는 앞서 기관 매수가 겹치고 LG전자 화학 기아도 겹치고 아까 보이지 않던 게 SKC라는 종목이 있는데 SKC는 2차전지 배터리 회사들이 경쟁이 앞으로 치열해지면서 SKC의 동박 사업 이 수혜를 얻게 될 거라는 리포트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SKC 솔믹스의 소재 사업이 반도체나 각종 사업 소재가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인데
한번 시간을 내서 따로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GS나 에코프로 BM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 대부분 뭐 기관의 매도 종목과 일치를 하는데요. 삼성전자 우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마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배당을 받으려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주를 어, 근데 이미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 우후의 주가가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더 이상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는 높아졌는데 그만큼의 수익률이 배당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 포트폴리오 조정 및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으로 얘가 추측이 됩니다. 뭐 언젠간 다시 돌아올 물량이기도 하고요. 지금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좀 길어지네요.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4거래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해서 3200선 전고점인 3266이었는데 전고점을 다시 탈환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을 다시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난주와 지지난주 계속 상승을 해서 이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다음 주에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는 전고점을 넘지 못했는데 기관하고 연기금이 매도 물량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더 많이 큰 폭의 상승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상승이 더딘 거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일봉 차트, 아무래도 코스피 차트보다는 좀 더 가볍게 더 많이 올랐죠. 전고점을 이미 넘어서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례 없는 가장 사상 최고가로 금요일을 마감했고, 지수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코스피에 비해서 아마 조금 적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도 최근 급한 상승으로 다음 주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 수급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일, 그 지지난주 5일부터 9일, 그리고 12일부터 16일, 개인은 꾸준하게 매수를 이어가고 있죠. 중간중간 매도한 일도 있지만, 그리고 외국인은 올 초 계속 지난해도 그렇고 올 초도 계속 매도만 계속하더니 최근에 매수로 다시 돌아왔죠. 다행히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해주고 있어 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고, 여전히 기관은 외국인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징그럽게도 발목을 잡고 계속 팔아대죠. 뭐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옵션 시장, 선물 시장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포지션 경쟁을 하는 거라서 뭐 이거 갖다가 제가 뭐 잘했니 못했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기관하고 연기금, 특히 연기금 이게 참 지수의 발목을 잡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1000억, 2000억, 4000억 이렇게 주식시장 현물을 던져대니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죠. 얘들도 조금 이제 매수로 돌아서 줘야 아마 지수가 좀 더 빠르게 탄력을 붙으면서 올라갈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 다음 주에 또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기관보다 외국인이 앞으로 다음 주에도 그리고 이어서 계속 매수를 해줄지, 그게 아마 중요한 변수를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체별 매매 동향, 그러니까 한 주간의 주체별 매매 동향인데, 개인은 파란색, 외국인은 빨간색, 기관은 녹색, 그다음 연기금은 보라색. 제가 엑셀로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개인은 주초에 좀 팔다가 다시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고, 외국인은 계속 매수에 이어가고 있죠. 기관은
매수를 좀 하다가 다시 이제 큰 폭으로 매도로 돌아섰고 연기금은 쭉 매도가 우위네요. 자, 그럼 주식시장의 주요 종목들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뉴스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이어서 진단키트와 백신 위탁 생산 테마가 계속 주목받을 수 있겠죠? 최근에 코로나가 3차 대유행 위기가 점점 커지면서 코로나 테마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700명을 넘어서 1000명 다시 2000명 뭐 넘을 거다라는 뉴스 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 수에 비해서 백신 보급이 굉장히 적은 나라라서 지금 백신 확보가 굉장히 적은 나라라서 빨리 백신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가 이제 나서겠다고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는 뭐 이 회사가 위탁 생산한다, 저 회사가 위탁 생산한다 그런 소문이 돌면서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 떨어졌다가 했는데 어, 정부는 어느 회사가 어떤 백신을 만들게 되는지에 대해 계약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했습니다. 예, 뭐 어떤 회사가 이 수혜를 갖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회사는 엄청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뭐 관련 뭐 2차 종목들도 관련 백신 종목들도 같이 따라 움직이는 흐름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백신 관련된 테마에 관심 있는 분은 백신 관련 뉴스를 빠놓지 않고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토지 거래 허가 직전 검토 뉴스도 여전히 테마가 살아 있는데요. 오세훈 공급 확대 시장 안정화 투트랙으로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며 아파트를 포함한 몇 곳에서 신고가 갱신거래에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지향하는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이야기하는 오류를 범해서 안 된다며 주택 공급 속도가 중요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서 예방된 토지 거래 대책을 마련하라.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 등 민간 주도 공급 확대 방안은 그대로 추진. 아마 그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시멘트 관련주랑 페인트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고 아까 말씀드린 현대건설, LG건설 같은 건설군도 테마군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도 꾸준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섹터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 뉴스가 있었죠. 이 뉴스로 인해서 다음 주 LG 화학의 주가를 어느 정도 상승을 시키고 긍정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겠네요. 삼성 SDI도 BMW와 배터리 공동 개발 뉴스가 있었고요.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연내차콩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미국의 두 번째 배터리 공장을 건설. GM과 함께 전기차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미국 그린 뉴딜 성공. 미국은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앞으로 뭐 한국과 비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나라라서 미국 시장을 잡는 회사가 아마 전기차의 배터리 주도권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초소형 고용량 IT 기업 MLCC 신제품 개발. MLCC는 자동차부터 휴대폰, 5G 장비 뭐 안 쓰이는 곳이 없죠. IT 관련된 장비에는 전자제품의 필수적인 제품인데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이 유망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근데 신제품을 개발했다니까 아마 호재 뉴스로 작용해서 삼성전기 주가 그동안 삼성전기 주가가 진짜 답답하게 안 오르고 계속 억눌려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부터 삼성전기는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외 주요 이슈로는 철강의 주요 수요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원자재 가격이 요즘에 꿈틀꿈틀 많이 오르고 있죠. 공장 가동과 함께 전 세계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특히 구리값이 많이 올랐고 철강의 수요도 아마 이제 공장을 풀로 돌려도 철강의 수요를 다 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철강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내년 실물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속에 한국 증시와 뉴스는 관련 종목이 빠르게 뛰는 분위기다. 특히 구리는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수요가 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철강 관련 구리 관련주 다음 주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간 주식시장 분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종목을 보다 보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데 중요한 종목들은 따로 빼서 시간을 내서 한 번씩 보는 것으로 하고요. 예,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스타겐스타 김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